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 강주래라고 합니다.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있죠. 저도 정말 재미있게 보고 많이 울었네요. 그냥 내 얘기 같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부모의 얼굴도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천의 고아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인가 나는 강주래라는 사람이었고 그냥 이 세상 혼자라는 걸 철이 들면서 알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치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학교도 다닐 수 없어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보는 자비를 했어요. 고아원 원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악독했는지 모릅니다. 기부로 들어오는 물품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말없이 얌전했던 저는 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고 온갖 자비를 다 시켰어요. 심지어 원장님 빨래나 청소 등 별일을 다 했는데요. 그땐 그래야만 하는 줄로 알았어요. 14살쯤 되었을 때일까요? 원장님이 공장에 다니라고 했어요. 고아원 사정이 어려우니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고아원을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길러줬으니 은혜를 갚으라는데 힘없는 제가 별 수 있었을까요? 공장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언니들이 잘해줬네요. 제가 체격이 유난히 작았는데 어린 게 가엾다며 가끔씩 빵도 하나씩 쥐어주고 잘 보살펴줬던 것 같아요. 공장에 나와서 일하고 끝나면 고아원에 가서도 일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낮에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매번 꾸중만 듣고 일만 하다가 밖에 나오면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조금은 챙겨주는 언니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었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은 고아원 원장에게 그대로 줬네요. 월급 봉투째로 뺏어가는데 별 수 있나요? 그렇게 1년 정도 공장을 다니며 공장 일과 고아원 일을 하고 살았죠. 전 그때까지 한글을 떠듬떠듬 읽었는데 언니 한 명이 묻더군요. 왜 글씨를 모르냐고요. 그래서 학교를 잘못 다녔다는 얘기와 살아왔던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울었던 것 같아요.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참 불쌍하다라면서 언니가 한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학을 권했어요. 국민학교 검정고시도 보고 중학교 공부도 하라면서요. 언니도 아픈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여기서 돈 벌어서 어머니도 돌보고 공부도 할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원장에게 들키고 많이 맞았습니다. 돈 벌어오라고 시켰더니 헛바람이 들었다고요. 온몸에 멍이 든 저를 보고 언니가 고아원에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나와서 언니네 집에서 지내라고 했고 반장님도 저를 보시고 저를 숨겨주셨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찾아왔는데 고아원에서 맞고 나간 거 아니냐며 공장도 지금 일손 부족인데 무단결근으로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원장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저도 국민학교 검정고시도 보고 중학교 검정고시도 보고 야학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20살 먹은 오빠가 있었는데요. 오빠도 국민학교 졸업도 못하고 공장 일을 했다고 해요. 형이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했다네요. 그런데 그 형도 친형이 아니었어요. 그 오빠는 가족이 있었는데 고아나 마찬가지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형은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이고 아래 여동생은 두 분이 낳은 자식이라는데 그 둘의 공부 때문에 그 오빠가 돈을 벌어야 했다네요. 재혼 후 아버지가 편찮았는데 돈 못 벌어서 새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당했다면서요. 그래서 오빠가 아버지 대신 나와서 일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정말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도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어서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모가 없는 저와 부모가 있어도 있으니 못한 오빠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친해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열심히 오빠를 기다리며 돈도 벌었고 공부도 했습니다. 오빠가 제대하고 돌아올 때쯤 정말 가족같이 지내던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오빠와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아보니 저도 가족이 갖고 싶어졌었거든요. 가족이란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그냥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대학을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졸업하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하자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제가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오빠는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오빠 집에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고시 공부를 하는 형과 대학에 가는 여동생의 뒷바라지, 그리고 집의 생활비 때문에 대학도 결혼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오빠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정말 힘들었다면서 이제 좀 편해지나 했는데 무슨 공부고 결혼이냐면서요.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키워준 것도 없는 새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겼거든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오빠에게 말하니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겠다고요. 정말 가족이 되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힘들겠지만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된 새어머니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대신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도 큰 결심이라면서 그동안 모은 돈도 꽤 될 테니 돈을 달라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살림 차려 살 거니까 방 하나 내어줄 테니 살면서 살림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병든 아버님 보살피기도 힘든데 이것도 며느리 도리라면서 집에서 살림 잘하고 남편 대학 보낼 것도 아니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고아 며느리 반가워할 시부모 없다면서 그 정도 돈은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오빠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는 괜찮지만 이제 제 집사람들 사람에게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을 제 집사람에게 같이 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는 나가서 살 거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어느 정도 생활비는 드리겠지만 더 이상은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대찬 오빠의 모습은 처음 보았고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시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며칠을 저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돈으로 집도 얻고 따로 살림을 차렸지요. 살림 차린 집으로 들어가던 날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본인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요. 남편이 된 오빠는 그동안 줄에 잘 보살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장모님으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공장도 그만두고 아이 낳을 준비를 하고 남편은 공부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오셔서 제게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산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출산 연락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시댁에 정말 실망한 듯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보내던 생활비도 반으로 줄여서 보냈습니다. 안 보낼까 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반이라도 보내자고 설득했네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그쪽에 계셔서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남편은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면서 승진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워낙에 성실하고 일을 잘해서 모두가 좋아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 셋을 낳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셋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성실했고 정말 우리 가족만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네요. 살면서 시댁의 괴롭힘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프다고 와서 모셔가라, 돈이 부족하다, 며느리 노릇 못한다며 수도 없이 괴롭혔지만 남편은 정말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어요. 저한테 연락 한 번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던 시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고시에 패스를 못하고 취직한 시숙이요. 시어머니, 아들 말이에요.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 게 제 탓이라며 장가 가는데 돈을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도 못했으니 받아야겠다고요. 그때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해서 어머니, 아들 학비 보탰는데 제가 장가까지 보내야 하냐고요. 부모 노릇을 못한 사람들에게 얼굴도 두껍다며 며느리 노릇은 본인 아들한테 받으라며 자꾸 그러면 그나마 주던 생활비도 끊어버린다고 으름장을 놓고 냈지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는지 집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해버렸어요. 그 덕에 남편 뒤에 숨어서 시댁에는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소원하던 남편은 일을 하면서 산업체 전형으로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던지요. 나 때문에 소원하던 대학을 못 가서 미안했는데 남편은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내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아들들도 아버지를 보고 정말 잘 커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선생님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공기업에 다닙니다. 막내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아비 닮아 성실하고 똑똑해서 본인의 삶을 잘 개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정말 행복했어요. 봄이 되면 벚꽃을 보러 가고 여름에는 같이 수박을 먹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나를 거두어준 어머니의 생신에 맞춰 같이 선물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고생만 하고 살았던 우리 남편 복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많이 아픕니다. 애순이와 가족들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관식이가 아프고 병들었듯이 우리 남편도 그래요. 그동안 인생의 숱한 비바람을 막아주던 든든한 우리 남편이 치매입니다.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가게도 정리하고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어린아이 같아졌습니다.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고 매일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밥도 잘 챙겨주고 책가방도 챙겨주고 함께 공부도 했지요. 옛날처럼 오빠라고 부르면 남편은 그 시절처럼 씩 웃어줍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지난달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치매가 심해져서 저 혼자 돌보기에는 무리가 되더군요. 제가 씻는 사이 혼자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거든요. 아들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해서 찾아내긴 했는데 아들들이 어머니 혼자는 무리라고 요양원을 권해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괜히 둘이 지내다가는 아들들에게
폐가 될까 싶어서요. 저도 곧 요양원 근처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일 요양원에 찾아가는데 멀어서 힘이 들더군요. 제가 할 고생을 남편 혼자 다 하고 아픈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어제는 날 보더니 주래야 국수 먹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야학을 마치고 가끔 같이 먹던 국수가 생각난 건지 그때 그 모습이 되어 말을 하더군요. 그때 돈이 없어서 한 그릇으로 나눠 먹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국수는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데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같이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 옛날 모습을 오랫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오래만 살아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의 큰 산이 되어주었던 남편. 내가 갚아줄 시간조차도 내어주지 않아서 정말 야속합니다. 우리 남편 비록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있지만 내가 오랫동안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순수한 모습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신랑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